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께서 저한테 MBTI 성격 유형이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몇 개월 전에 해보기는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왠지 이 MBTI 검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안 그럴 때는 제가 뭘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답장을 못 보내는데 대부분은 메일을 받으면은 거의 바로 답장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이게 이제 업무 관련해서 중압감을 받을 때는 그 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은 마음도 점점 침착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것도 뭔가 두렵고 되게 쑥스러웠어요, 그냥.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도 잘 못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뭐 상대방이랑 둘이 있어도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보통 상대방이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점점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있어도 이제 그럴 때는 상황을 보죠. 그 상대방이 나랑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저도 조용히 있고 봤을 때 상대방이 말은 하고 싶은데 뭔가 저한테 말 걸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데 저는 약간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해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죠. 엄청 많죠.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물론 체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에서 적응을 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거는 중간인 게 극과 극이에요. 엄청 의욕적일 때는 엄청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 의욕 없고 진짜 활동 안 하고 그래서 중간.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이게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엄청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의욕이 완전 떨어져요.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 비동의예요. 저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쾌해지면은 제가 아무리 논쟁에서 이겨도 그거는 저한테 마이너스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가끔?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사람이라면 저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한테 저는 굳이 시간을 들여서 저를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정리를 안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옷도 그냥 벗어서 침대에다 던져놓고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도 책이 막 엄청 이렇게 쌓아져 있었어요. 그땐 진짜 지저분했는데 제가 21살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혼자 자취를 시작하니까 점점 깔끔해지더라고요. 점점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20대를 보내면서 지금은 제 주변 환경 정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를 안 좋아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제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살기에도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화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저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감정 기복이 심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 나이 들면서 바뀐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감정 기복 심할 때가 있고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는 비동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걱정은 하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약간 몰아서 하는 편 쪽인 것 같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거의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저 자신을 비교하고 이러진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는 별로 없어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집순이에 가깝죠. 이것도 20대 때는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밖으로 돌아다녔는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도 귀찮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뭐 게임하거나 혼자서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맞죠. 일단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행이 제대로 돼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건 가끔. 그리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빨리 못 보내는구나 답장을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똑똑하면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편이에요.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충고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꿈의 장르는 완전 판타지예요. 꿈꾸면은 막 항상 하늘 날아다니고 바다에서 막 인어가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계획을 하고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시생 때 매주 공부 계획을 짜서 그거를 실행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보통은 제가 감정에 지배되고 그러진 않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이런 건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데 비동.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 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해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부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뭘 위해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제 감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슴을 더 중요시했으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비동의. 그리고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네. 일정표를 한번 짜면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협동하는 작업이니까 협력적인 자세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네, 이거는 그런 편이에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앞에 나가서 말하기가 무섭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기동이.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경험에 더 의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완전 아니죠.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벽 쪽 자리, 모서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은 시간에 쫓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미리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편입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 끝났네요. 저는 ENFJ가 나왔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 검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보면은 외향형, 내향형 거의 반반인데 외향형에 가깝고 이것도 직관형, 현실주의형 거의 반반인데 직관형에 더 가깝고 본성은 원칙주의형이네요. 83%가. 전술은 이제 계획형. 제가 이거는 계획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다는 자기주장형.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래요.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MBTI 검사를 한 이유는 다른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검사를 한 게 그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해서 오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